지은호가 환하게 웃었는데요. 그 미소가 딱 한 사람에게만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무도 모르게 또 한 사람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카페 앞에서 우연처럼 마주선 지은호와 박성재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을 녹이듯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지역으로 인해 서먹했던 이전과 달리 지은호가 먼저 밝게 웃어 보였고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길가에 멈춘 사람들까지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하고 속삭였고요. 그 미세한 떨림이 궁금증을 부르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이를 바라보는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잠적한 줄 알았던 이지혁이었는데요. 지혁은 다가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 자신이 밀어낸 것,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놓지 못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숨이 가쁘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여느 때보다 침착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었는데도 박성재 앞에서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펴고 말했는데요. 오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정리가 잘 안 돼서요. 박성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마음이더라라고 답했는데 그 말투가 얄밉지 않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따뜻함에 잠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요. 스스로 놀라서 손끝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다짐해 온 시간이 길었어서요. 사실 그 무렵에 이지혁은 변방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의 큰 다툼 이후 집을 나왔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뱉었던 말이 자꾸만 귀에서 맴돌았는데요. 자존심이 세서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더 멀어졌습니다. 지혁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땀 냄새와 시멘트 냄새에 파묻힌 시간 끝에서 밤마다 혼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정말 비혼주의라서 결혼을 거부한 걸까? 아니면 겁이 많았던 걸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 꼭 같은 얼굴이 떠올랐고요. 그 얼굴이 조금만 더 선명해지면 심장이 먼저 반응해서 지혁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싶었는데 누르는 건 또 다른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이상철이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취업 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동안 이제 쉬셔도 된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처럼 박혔고요.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보듬으면서도 아들 걱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지혁이 돌아오면 그냥 한번 안아줘요? 그게 먼저일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물만 한 컵 마셨는데요. 입술 끝이 떨리긴 했습니다. 가장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와 어른의 체면보다 사랑을 먼저 건네고 싶은 어머니 사이에서 집안 공기가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한편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여전히 불만과 허세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는데요.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집은 다 누나로 굴러가라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날카로워졌고요. 식당을 지키는 정순이는 강호야, 네가 자꾸 도망치면 내 누나 마음이 다치지 하고 타일렀지만 그 말이 또 가시가 돼서 박혔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재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지은호가 다시 디자인 의뢰를 받을 수 있게 주변을 살폈고 그 과정에서 박진석에게도 은근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보는 눈이 빠른 편이어서 지은호의 포트폴리오를 몇 장 넘기고는 이 친구 영리하네. 현장감이 살아있어라고 말했는데요. 곁에 있던 고성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미소로 시작하지만 속내는 따로 챙기는 사람이었고요. 성재야, 네가 진짜로 그 친구를 돕고 싶은 거면 오해 사지 않게 천천히. 회사 일이랑 사적인 마음이 섞이면 곤란해진다라고 슬쩍 던졌는데 그 말에 성재는 한 박자 쉬면서 엄마, 오해 살 행동 안 할게요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마음 안쪽에선 이미 결을 정했죠. 지은호가 디자인으로 제대로 서는 길, 그 길을 깔아주겠다고요. 이즈음의 조홍래와 김장수는 동네 벤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어른은 젊은 것들의 사랑을 보며 한숨도 쉬고 웃음도 섞었는데요. 조홍래가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야, 한번 틀어지면 무처럼 흩어지는 줄 아는데 물처럼 다시 모일 때도 있더라고라고 하자 김장수는 그럼에도 삼각은 언제나 어려워요. 둘은 웃는데 하나가 울지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한마디들이 묘하게도 앞으로의 파란을 예고하는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심리적 첫 번째 고비는 뜻밖에도 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강호가 친구 따라 투자한다고 덤볐다가 돈을 말아먹었는데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순이가 장터 대금으로 모아둔 봉투까지 손댔다가 들켰습니다. 지강호는 금방 메꿀 수 있었어라고 소리쳤지만 그 말이 더 나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통장을 보았고 결국 본인이 쓸 요량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조용히 울었는데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니 이상하게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벌자. 그 결심이 다음날 행동이 됐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건 아니었고 일의 기회를 묻고 싶었습니다. 오빠 혹시 소개해준다는 그 프로젝트 미팅 잡아줄 수 있어요? 성재는 더 묻지 않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문화공간 리모델링 건이었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제안서에 흥미를 보였는데요. 디자인이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네. 공간의 숨을 살리는 쪽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성희는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두었는데 거기에는 지은호가 카페 매니저로 일하며 실무를 겸해왔다는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형이지. 그러면 예산도 잡을 줄 알겠네. 칭찬 같은 평이었지만 속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결과를 낼 사람, 즉 부담을 덜어줄 사람이라는 계산이었고요. 두 번째 고비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은호야, 나 오늘 네가 프로젝트 이야기할 때 표정이 너무 좋더라. 그런 표정 오랜만에 봤어? 지은호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차선 너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다 말고 눈을 피했습니다. 이지혁이었는데요. 지혁은 일부러 등을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보이면 안 될 사람 같아서요. 마음이 따라가려는 걸 5번쯤 잡고서야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지혁은 다시 현장으로 나가 야간 반입 일을 도왔습니다. 억척스럽게 일하고 돌아오다 계단에서 잠깐 어지럼증을 느꼈는데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버티다 보니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를 챙겨주던 선배 노동자가 젊은 사람이 무리하면 더 위험해라고 잔소리를 했고 지혁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하지만 다음날 새벽 지혁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찰나 떠오른 건 아버지 이상철의 얼굴과 지은호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얼굴이 번갈아가며 겹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고비는 집으로부터 불쑥 다가왔습니다. 김다정이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더니 젊은 노동자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병원 명의만 듣고도 다정은 눈치를 챘습니다. 지혁이죠, 우리 아들.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에게 전화했고 이상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 키를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 선 두 사람의 눈빛은 말 대신 다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지혁이 회복하는 동안 지은호는 프로젝트 킥오프를 준비했는데요.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고 일정은 촉박했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 도면을 고쳤습니다. 카페 영업을 마치고 나면 인테리어 견적을 비교했고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현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건 낡아 보이기는 해도 쓰임을 잘 살리면 정직해요. 이런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 화면에 멈춘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지혁. 저장된 이름을 누르지 않는 게 그날따라 힘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성재는 조급함을 경계했는데요. 마음을 앞세우면 은호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지난번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지혁이 돌아오든 아니든 나는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자. 다만 흔들리는 건 사람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때때로 계획을 배신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며 내가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책임 때문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반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프로젝트 발주처 서류에 이상한 항목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기존 계약업체의 반발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유지 조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적힌 업체 명단 중 하나가 이지혁이 잠깐 일했던 하청 라인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누군가의 의도인지 아직 알 수 없었고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차분히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는데 그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눈치가 빠른 편이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지은호는 아니요. 다 괜찮아요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 미소는 바르고 예쁘긴 했는데 속마음을 가리는 방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지환은 말없이 차문을 열어주고 닫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두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편했습니다. 영란은 언젠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가끔은 조용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지환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했다는 걸 알고 살짝 웃었습니다. 배신의 기억으로 엉망이 된 마음이 아주 천천히 복구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수빈은 여전히 현실 감각이 밝았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연애 아내라고 선언해왔지만 요즘 들어 말끝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 조옥래가 돈 많은 사람 찾는 것도 실력이고 너를 아껴줄 사람 찾는 건 지혜야라고 농처럼 던진 말이 마음에 남았고요. 수빈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휴대폰 속 가족 단톡방을 훑었습니다. 거기엔 병원 사진 한 장과 엄마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지혁이 괜찮아? 다들 걱정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빈은 알 수 없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변해야 하려나? 결정적인 네 번째 고비는 예상 밖으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혁이 퇴원하자마자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지은호의 뒷모습이 낯익고 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뒤돌아설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고 그 옆에 서 있던 박성재와 시선이 잠깐 얽혔습니다. 누가 먼저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에서 오히려 셋 다 말을 잃었습니다. 공기만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마음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혁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겁이 났어요. 그 한 문장에 그동안의 시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지은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어 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우리가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네가 사라진 사이에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 가장 정직한 말,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그래서 돌아왔어?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엔 세 사람 모두 준비가 덜 돼 있었고요. 다만 서로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버티고 있는지는 각자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만으로도 다음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밤이 깊어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혁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성재에게 기대는 게 정당할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머릿속이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은 아주 작은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아직 멀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만큼은 분명해졌거든요. 그 사이 프로젝트는 예민한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산 조정 회의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디자인팀이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 고성희는 회의 말미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지만 손님들은 공간의 온도를 봅니다. 숫자를 조금 줄여도 온도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 모두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의외로 그 말을 가장 깊게 들은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지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온도를 믿어?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맙고도 무서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지혁이 밤길을 걸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가 하나 쥐어져 있었는데 그 봉투에는 오래전부터 미뤄온 사과의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떨렸다가 멈췄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이상철의 그림자가 현관을 채웠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화해의 첫마디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작업실 책상에 엎드린 채 도면 위에 펜을 굴리다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메시지창 맨 위에는 두 개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떠 있었고요. 지은호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접었다 펴더니 화면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 마음부터 정리하자. 은호와 성재의 모습이 담긴 그날의 짧은 미소 한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지역으로 인해 서먹해진 이전과 달리 성재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은호의 표정은 달라진 분위기를 확실히 드러냈고,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의 귀환으로 세 사람의 거리는 다시 조정될 것이고, 이상철과 김다정의 집은 오래 미뤄둔 화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웅래와 김장수는 내일도 벤치에서 세 사람의 소식을 기다릴 텐데요. 그 벤치 위 대화가 때로는 예언처럼 들리는 날이 오겠지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의 문제라고. 지은호가 선택할 책임의 모양, 박성재가 감당할 믿음의 무게, 이 지역이 견뎌낼 용기의 길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게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한 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그 길 끝에서 누군가는 울 것이고 또 누군가는 웃겠지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앞으로의 이야기 전체를 밀고 갈 엔진이 되어줄 거라는 사실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